교감실로 당장 와. 복도에 울려 퍼진 차가운 목소리. 학생들의 눈빛이 바닥을 향했다. 누군가 슬며시 건넨 쪽지.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서요. A반과 일반 반, 다른 교실, 다른 급식, 다른 미래. 옥상에서 발견된 여학생. 비밀스럽게 사라진 상담 기록. 당신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서랍 속에 숨겨진 성적이 조작된 시험지들. 아침 햇살이 창가에 고요히 머물던 그때 강미자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고 발신자 이름에 미자의 마음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준호라는 글자가 화면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시간 좀 괜찮으세요?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고 마지막 5년은 교육청 장학관으로 일했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 올 거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교육부 장학사로서의 업무 스트레스가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2달 전 명예퇴직한 미자는 아직도 교육계의 사정에 발갔기에 아들이 단순한 안부차 찾아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맡고 있는 미래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신문 기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혁신학교 학생 자살 시도.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호소라는 헤드라인이 미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주 일이에요. 성적 최상위권 학생인데 갑자기 옥상에서. 다행히 친구들이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관리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미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이가 뭐라고 했니? 그게 학교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주도하는 스카이 프로젝트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참여한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여러 학교의 비리와 부조리를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장학관 시절에는 그런 문제들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녀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 중인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이런 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학교는 철통같이 입을 다물고 있고 미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달리 그녀의 마음 안에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준호가 깊게 심호흡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그 학교에 들어가 주셨으면 해요. 뭐라고?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은 더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학기에 국어 기간제 교사 자리가 비어요. 어머니 경력이면 충분히 채용될 수 있고 학교 안에서 직접 상황을 살펴봐 주셨으면 해요. 공식적인 절차로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려 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도 느꼈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열정이 다시 타오르려는 기색이었습니다. 내가 벌써 62살이야. 교단에 다시 서기에는 어머니만큼 학교 시스템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위장 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의 말에 미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그녀의 평생 신념이었으니까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니? 미자가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 학기면 충분할 거예요. 9월부터 12월까지만. 미자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4개월, 120일. 교직에 몸담았던 3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있다면. 알았어. 해볼게.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고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발견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중간에 멈추지 않을 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갈 거야. 그 점 명심해.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정미숙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장학관 경력은 지우고 평교사 경력만 남겼습니다. 그녀의 실제 나이보다 조금 젊게 보이도록 서류를 조정했고 면접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거울 앞에 선 미자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30년 교직 생활의 무게를 담은 눈빛. 그 눈빛만은 어떻게 숨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무 날카롭지 않게 그저 평범한 기간제 교사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 씨,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셨나요? 면접장에서 처음 마주한 박정훈 교감은 미자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40대 후반, 세련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미자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의미 있는 마지막 교직 생활을 하고 싶어서요. 미래고등학교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미자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거짓말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박정훈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저희는 성과를 중시합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우리 학교의 빠른 페이스를 따라오실 수 있을지 걱정 마세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미자의 대답에 박정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채용하겠습니다. 하지만 2학년 A반은 다른 선생님께 맡기고 정 선생님은 일반반을 담당하세요. 우리 학교의 특성상 A반은 특별 관리가 필요해서. 미자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미 학급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첫날 미자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메모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교무실 문을
열자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순간 자신이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20여 명의 교사들이 미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들이 그녀의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2학기 국어 기간제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자가 인사를 건네자 몇몇 교사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은 짧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시간표와 학급 명단, 그리고 교과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여교사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과 김경숙입니다. 옆자리예요. 미자는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경숙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첫날이라 많이 낯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미자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교무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정훈 교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모든 교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업무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미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교무회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A반 담당 선생님들은 3시 30분에 제 방으로 먼저 오세요. 박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떤 질문이나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미자는 김경숙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A반이 특별한가요? 김경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카이 프로젝트 대상 학생들이에요. 정훈 교감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죠. 그 말에 미자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이 말했던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한 학생이 속해 있던 바로 그 A반이었습니다. 정훈 교감님만 조심하세요. 그분 성격이 급하고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아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느껴지는 이 긴장감, 그리고 동료 교사의 경고, 이 학교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첫 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하는 길, 미자는 복도 벽에 걸린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미래고 스카이 프로젝트 명문대 진학률 80% 달성을 위한 도전. 그 아래에는 박정훈 교감의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그의 이력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하버드 교육대학원 연수, 36세의 최연소 교감 승진. 미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 박정훈의 눈빛에서 야망과 자만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한쪽에 작게 적힌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성공은 선택받은 자의 몫이다. 박정훈 교감. 미자의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문구에서 그녀는 교육의 본질이 아닌 성과에만 집착하는 위험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엘리트주의는 그녀가 평생 경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정미숙 선생님, 수업 시간 다 되셨어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소라 상담교사였습니다. 아, 네. 가려던 참이었어요. 2학년 3반이시죠? 제가 같이 가요. 그쪽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함께 걸으며 윤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반반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순수하고 열정적이에요. 미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소라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A반과 일반반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윤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이 학교만의 특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윤소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이상한 행동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징후가 보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상담실은 3층 끝에 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명 가량의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무관심, 지루함,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눈에서는 희미한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여러분. 오늘부터 국어를 가르칠 정미술입니다. 미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30년간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야.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학교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첫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문득 복도 끝에서 학생 한 명이 흐느끼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학생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니? 무슨 일 있어?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박정훈 교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민서, 또 울고 있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모레 모의고사 망치면 A반에서 내려갈 줄 알아. 미자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윤민서, 자살을 시도했던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박정훈 교감이 미자를 발견하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정 선생님, 첫 수업은 어떠셨어요? 일반반이라 좀 수준이 낮죠? 미자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했어요. 좋은 아이들입니다. 박정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미자를 잠시 응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윤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A반 학생이야. 그에 맞는 태도를 보여줘. 이런 모습 다시는 보이지 마. 윤민서가 고개를 떨구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부터 느껴지는 이 무거운 분위기, 학생을 대하는 교감의 태도, 그리고 아이의 슬픈 눈빛. 미자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분명 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정훈 교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야. 미자는 가방 속의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미자는 일주일 만에 리레고등학교의 리듬을 파악했습니다. 아침 일찍 교무실에 도착해 수업 준비를 하고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저녁에는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기간제 교사의 하루였지만 실상은 철저한 정보 수집의 연속이었습니다. 교무실 자리에서 노트를 정리하던 미자의 시선이 옆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김경숙 교사의 책상 위에는 A반 특별지도 계획이라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경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자는 자연스럽게 그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주 2회 심야
자율학습 2200만 2400 월별 모의고사 성적 하위 5명. 특별관리. 순간 미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업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자정까지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였습니다. 더구나 특별관리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겨진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김경숙이 돌아왔고 미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숙 선생님, A반 학생들 지도가 많이 힘드시겠어요. 자정까지 자율학습이라니. 김경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교감 선생님의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죠. 김경숙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미자는 오랜 시간 쌓인 무력감을 읽었습니다. A반과 일반반의 차이가 많이 크나요? 미자의 질문에 김경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A반은 모든 지원이 우선이에요. 최신 교재, 외부 명문 강사 초청, 심지어 급식 메뉴까지 다르답니다. 가장 넓은 교실에 최신 냉난방 시설까지. 미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교육의 평등이라는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여기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2학년 3반 국어 수업에서 토론 주제로 교육 평등의 의미를 던졌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평등은 성적순이에요. 성적이 좋으면 모든 혜택을 받고 나쁘면 아무것도 못 받죠. 한 학생의 발언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그 학생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남학생이었습니다. 이동우 학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이동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A반은 모든 것이 다르니까요. 선생님들도 다르게 대하고 급식도 다르고 우리 같은 일반반은 그냥 학교의 들러리 같아요. 이동우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학생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학교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권층과 소외층으로 나뉜 작은 사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동우가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민서, 그 학생 알고 계시죠?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민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왜? 이동우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제 친구예요. 옥상에 올라간 건 스카이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박정훈 교감이 들어왔습니다. 이동우는 재빨리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정 선생님, 수업은 어떠신가요? 학생들 통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박정훈의 목소리에는 항상 은근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일반반이라 기대를 안 했는데 어쨌든 내일은 교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특히 국어는 중요한 과목이니 학생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세요. 박정훈이 떠난 후 미자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감시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이 미자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점심시간
미자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두 개의 다른 줄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한쪽 줄의 학생들은 일반적인 급식을 받고 있었고, 다른 쪽 줄의 학생들은 조금 다른 메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쪽은 A반 전용 줄이에요. 미자 옆에 선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급식까지 차별하다니.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계급 사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자는 윤소라 상담교사와 마주쳤습니다. 소라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소라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소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요즘 상담이 많아서요. 특히 A반 학생들이. 미자는 소라를 3층 상담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자 소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윤민서 학생 이후로 A반 학생들 상담이 크게 늘었어요. 다들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상담 내용을 교감 선생님이 보고하라고 요구해서 미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담 비밀 보장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상담 윤리의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식 기록엔 단순 학업 스트레스라고만 적고 실제 내용은 따로 기록해두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라의 목소리에 담긴 용기가 미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라 선생님, 사실은 미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민서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랍에서 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공식 기록에 없는 내용이에요. 민서는 스카이 프로젝트에서 과도한 압박을 받았어요. 성적이 조금 떨어지자 교감 선생님이 직접 불러 면담을 했고, 민서의 말로는 넌 이 프로그램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대요. 서류를 보며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학생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미자는 그 어떤 학생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서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대부분이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수면제, 항불안제. 미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적을 위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희생시키다니.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성적에 따른 차별이 노골적이고 교감 선생님의 압박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혹시 증거를 모으셨나요? 아직 충분하진 않아. 하지만 소라 선생님이 도움을 줄 것 같아. 그리고 이동우라는 학생도 말이야. 용기 있는 아이야. 통화를 마친 후 미자는 작은 노트에 그날 발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A반과 일반반의 차별, 윤민서 사건의 진실, 소라의 증언, 모든 것이 박정훈 교감의 스카이 프로젝트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정훈 교감은 교내 모의고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뻐했습니다. A반 평균 점수가 지난번보다 5점이나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서울대 10명은 무난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미자는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혹시 일반반 학생들의 점수는 어떤가요? 박정훈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미자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일반반요? 글쎄요. 특별히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소와 비슷할 겁니다. 미자의 질문에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미자에게 놀란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박정훈 교감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성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A반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제자리라면. 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정훈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정 선생님, 학교의 명성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만듭니다. 일반반은 그냥 평균적인 결과면 충분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깔린 냉소가 미자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자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정훈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한 마디만 하죠. 이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다른 교사들 앞에서 불필요한 질문은 학교 분위기를 해칩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미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감 선생님. 다만 모든 학생들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학교에서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 정 선생님, 새로 오신 분이니 우리 학교의 방식을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박정훈은 잠시 미자를 살피듯 바라보았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신분이니 불필요한 관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박정훈이 자리를 뜨자 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이런 식의 교육 왜곡을 보아왔고 항상 그것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번에도 맞서 싸울 거야.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오후 미자는 교실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윤민서였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니? 민서는 놀라 눈물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미자는 부드럽게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말해도 괜찮아. 비밀로 지켜줄게. 민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A반에서 꼴등이었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스카이 프로젝트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미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의 얼굴에 드리운 절망감은 그저 성적 하나로 평가받는 아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선생님도 모르세요. 이 학교에서는 성적이 곧 사람의 가치예요. A반에서 내려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제 미래도. 민서의 말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A반은 단순한 반이 아니라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함께 이야기할래? 내일 방과 후에 시간 있니?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교실을 나서는 길에 미자는 복도 끝에서 이동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교무회의에서 박정훈 교감과의 첫 대립 이후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로 남아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작은 가죽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 단호하게 적었습니다. 9월 15일 미래고등학교 스카이 프로젝트의 실체와 학생 인권 침해 조사 시작. 이제 그녀는 단순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진실을 수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배운 모든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 이 학교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교무실에서 그녀는 교무부 서류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A반 성적 관리 지침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에는 A반 학생 성적 향상을 위한 특별 조치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적 하위 10% 학생은 특별지도 대상으로 분류하여 강제 자율학습 및 주말 보충 의무화, 3개월 연속 하위권 유지 시 일반반으로 강등 조치, 교내 모의고사 성적은 학생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시 조정 가능. 마지막 문장에서 미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필요시 조정 가능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성적 조작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한 후 서류함에 돌려놓았습니다. 출근하는 교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제도적인 부정행위였습니다. 세 번째 수업 시간. 미자는 2학년 3반 학생들에게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글쓰기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제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미자의 말에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자는 학생들의 글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지만 몇몇 글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의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처럼 A반과 일반반으로 나누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동우, 사회정의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민서의 글을 읽으며 미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이 여전히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방과 후 약속대로 윤민서가 교실에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내가 쓴 글 잘 읽었어.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민서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거예요. 스카이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물론 말하기 불편하면 안 해도 돼.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지만 점점 압박이 심해졌어요. 매일 밤 자정까지 의무 자습, 주말 특강. 한 번은 시험에서 실수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망신 주셨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갑자기 성적이 오르기도 해요.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지가 돌아올 때 점수가 바뀌어 있는 거죠. 미자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성적 조작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께 해본 적 있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라 선생님께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교감 선생님 눈치를 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교실 문이 살짝 열리고 이동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자는 이동우를 교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주 A반 특별지도 시간에 몰래 녹음한 거예요. 이동우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박정훈 교감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의 미래,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학교 규정이 불편하더라도, 내 방식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녹음 내용 중 특히 충격적인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교육청에 제출하는 성적표에는 필요한 조정을 거칠 테니까요. 여러분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편의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녹음이 끝나고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자는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박정훈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언제 녹음했니? 3일 전이요. 제 친구가 A반인데 제가 녹음기를 빌려줬어요. 선생님이라면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자는 이동우와 윤민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학생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자에게 기대고 있었고 그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정말 용기 있구나. 이 녹음 파일을 복사해도 될까? 미자는 녹음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긴 후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 그때까지 너무 드러내지 말고 조심해. 학생들이 떠난 후 미자는 장학관 시절 익숙하게 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증언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수많은 학교 감사를 진행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학교를 나서는 길, 미자는 3층 상담실 앞에서 윤소라를 만났습니다. 민서와 이야기 나눴다고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소라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소라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미자는 주변을 살핀 후 소라를 빈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신분과 이 학교에 온 목적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저는 정미숙이 아닌 강미자라고 합니다. 전 교육청 장학관이었고 이 학교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왔어요.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미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교육청 장학관 시절 사진을 보여주자 점차 놀라움이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건가요? 제 아들이 교육부 장학사로 이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윤민서 사건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식적인 조사로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학교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부는 썩어가고 있어요. 소라는 서랍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2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모아온 학생 상담 기록이에요. 박정훈 교감이 학생들에게 한 모든 부당한 행동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자는 파일을 받아들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소라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학생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라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비밀리에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학생들의 상담 기록과 학교 내부 정보를 제공했고, 미자는 장학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증거를 분석하고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국어 수업 시간에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 문학작품을 주제로 수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원천징수, 마당 깊은 집 등의 작품을 소개하며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은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문학은 때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침묵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요. 미자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이동우의 눈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후 예상대로 이동우가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동우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모두 스카이 프로젝트의 부당함을 경험했어요. 다들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학생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가 학교의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3주차가 되자 미자의 정보망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동우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 소라의 상담 기록, 그리고 학교, 행정실 직원 한 명까지 그녀의 조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 이건 교감 선생님이 교육청에 제출한 성적 보고서예요. 원본 데이터와 비교해 보세요. 행정실 김 기사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부정이 계속되는 게 양심에 걸려요. 이 학교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온 미자는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원본 성적과 교육청 제출 성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A반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 10점 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적 조작이야. 미자는 전화기를 들어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성적 조작, 학생 인권 침해, 심지어 상담 기록 조작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미자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말에 교육청 주최 혁신교육 성과 발표회가 있다고 들었어.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야. 위험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알아. 하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지. 그 전까지 조용히 준비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을게. 통화를 마친 미자는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학생들의 증언, 성적 조작 데이터, 박정훈 교감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이미 박정훈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을. 학생들과의 빈번한 대화, 소라와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사회정의 관련 주제들이 박정훈의 의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는 미자의 뒷모습을 박정훈이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미숙,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곧 알아내고 말겠어. 박정훈의 작은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미자를 향한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교무실은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미자가 들어서자 여러 교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황급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교감 선생님이 당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씨체로 보아 김경숙의 필체였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훈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조사까지 하고 있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미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발표회까지 2주만 더 버티면 돼.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자는 복도 끝에서 박정훈과 이동우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정훈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이동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요즘 정미숙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하던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거지? 박정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수업 관련해서요. 이동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수업 관련이라고? 다른 얘기는 안 했고? 아니요. 박정훈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동우, 내가 반장인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지. 학교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 알겠니? 예. 오늘부터 넌 특별지도 대상이다. 방과 후에 교감실로 와. 이동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정훈이 이동우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동우가 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미자는 빠르게 다음 수업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동우가
위험에 처했고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너무 서두르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윤소라가 미자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자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빈 교실로 향했습니다. 소라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 전보 발령이 났어요. 다음 주부터 다른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미자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미자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였고 학생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통보받았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인력 재배치라는데 분명 교감 선생님이 뭔가 눈치챈 거예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특히 민서와 같은 학생들은. 미자는 소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박정우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한 명씩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소라 선생님,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 상담 기록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할게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날 오후 미자는 교내 모의고사 감독을 맡았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는 동안 그녀는 윤민서의 창백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미자는 민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서야, 괜찮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소라 선생님이 떠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동우도 특별 지도를 받게 됐다고요.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학생들 사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민서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이건 모두 불의에 맞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야.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미자는 민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줘.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그때까지 다른 친구들도 잘 지켜줘. 민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위험에 처한 지금 그녀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교직원 회의에서 미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소라 선생님이 전보 발령을 받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심리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박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미자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정 선생님,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반 학생들 중에서도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정신 건강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교사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의 말이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이를 놓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습니다. 정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보세요.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정훈이 미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 선생님,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교감실에 들어서자 박정훈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자는 긴장감을 숨기며 앉았습니다. 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인가요? 학생들이 갑자기 권리나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일부 교사들도 학교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선생님의 수업이 시작된 이후의 일이죠. 미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돕는 것 아닌가요? 제 수업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정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력서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몇 가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군요. 미자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박정훈이 그녀의 신분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전 근무지에 문의했는데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침묵이 교감실을 감쌌습니다.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행정적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생님은 특별 수업이나 프로그램 제안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수업만 진행해 주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훈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교감실을 나오는 순간 미자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정훈이 그녀의 신분을 밝혀낸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자신의 사물함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중요한 증거들은 모두 집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정훈이 그녀의 책상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무언가를 서랍에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녀가 작성 중이던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 계획서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에서 더 이상 당신의 자리는 없어요. 내일부로 수업에서 빠지세요.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훈은 단순히 의심을 넘어 이제 공개적으로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졌어. 교감이 내 신분을 의심하고 있어. 증거는 충분히 모았으니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이동우는 특별지도 대상이 되었고 소라 선생님은
전보 발령을 받았어. 모두 날 도왔다는 이유로. 미자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혁신교육 성과 발표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앞당겨졌어. 그때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야. 통화를 마친 미자는 옷장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모은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학생들의 증언, 성적 조작 데이터, 박정훈의 부정을 밝힐 모든 것이 이 작은 USB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열쇠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비리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싸움이다. 3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다른 학교 교사들이 참관하는 혁신교육 성과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던 미자는 자신의 책상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개인 물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종료. 미자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정훈은 그녀를 학교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증거가 담긴 USB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미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동우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미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USB를 잃어버렸어. 이동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의 물건을 뒤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동우는 주머니에서 똑같은 USB를 꺼냈습니다. 어제 방과 후 선생님 가방에서 이걸 복사했어요. 원본은 교감 선생님이 가져갔겠지만 이건 복사본이에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 학생이 그녀를 구해준 것입니다. 이동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민서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우리도 이제 선생님처럼 한 발 앞서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이동우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도 가르쳤다는 것을. 고마워, 이동우. 정말 고마워. 미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회는 1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정훈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미래고등학교 강당은 혁신교육 성과 발표회를 위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다른 학교 교사들, 학부모들이 자리를 채웠고 앞줄에는
각 학교 교장과 교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정훈 교감은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자를 발견하고 잠시 동요했지만 곧 승리를 확신한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자의 손에는 이동우가 건넨 USB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오늘처럼 중요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다 준비됐어요. 이동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 윤민서와 몇몇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고마워. 모두들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마워. 미자는 학생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편에 서준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작은 승리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의 인사말에 이어 박정훈 교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오늘 저희 미래고등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성과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정훈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의 스카이 프로젝트는 지난 2년간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 65% 달성, 전국 모의고사 평균 상위 10% 진입.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기술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자를 알아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특히 우리의 차별화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박정훈의 발표가 한창일 때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미자의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박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 선생님, 질문은 발표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해야 할 질문입니다. 미자는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30년 교직 경험이 만들어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미숙이 아닌 강미자입니다. 전 교육청 장학관이자 현 교육부 장학사 강준호의 어머니입니다. 강당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박정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왜 이 학교에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윤민서 학생의 자살 시도 이후 이 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 들어와 진실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미자는 USB를 기술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 미래고등학교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학생들의 증언, 성적 조작 증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록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박정훈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학생들입니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성적표에는 필요한 조정을 거칠 테니까요. 박정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조작이 아닙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과도한 압박으로 정신 건강을 해치며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박정훈이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미자는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박정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미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한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이동우였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자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이제는 저희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우에 이어 윤민서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옥상에 올라간 학생입니다. 스카이 프로젝트의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제가 A반에서 내려가게 된다면 인생이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성적이 조작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올라가고 때로는 교감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려갔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교감의 스카이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학생들의 눈물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서로 소곤거리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특히 A반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자녀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 학생들은 강요받았어요. 박정훈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윤소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비록 전보 발령을 받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미래고등학교 상담교사 윤소라입니다. 저는 2년 동안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불안, 우울, 자해 모두 이 잘못된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소라는 자신이 모은 학생 상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스카이 프로젝트 시행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어떻게 급격히 나빠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성적이 아닙니다. 입시 성과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자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학생들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청 장학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정훈 교감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직위 해제됩니다. 강당에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오랜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자는 이동우, 윤민서,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아들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건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이 용감한 아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미자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자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3주 후 미자는 교육부에서 온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박정훈 교감은 직위 해제되었고 성적 조작과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고등학교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카이 프로젝트는 폐지되었고 대신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존중하는 꿈 키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A반과 일반반의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준호는 미자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인권과 교육자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특별위원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교직 생활을 했고 평화로운 은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락할게. 내 경험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구나. 몇 달 후 미자는 다시 미래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예 교사로서였습니다. 학교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 걸려있던 성적 순위표 대신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과 프로젝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이동우, 윤민서, 그리고 다른 많은 학생들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미자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동우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로를 결정했어요. 교육대학에 진학해서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윤민서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소라 선생님처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교무실에서 미자는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과 소라를 만났습니다. 소라는 다시 이 학교로 돌아와 상담부장이 되었습니다. 미자 선생님 덕분에 이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소라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특히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학생들이 진짜 주인공이죠. 그해 겨울 미자는 자신의 30년 교직 경험과 미래고등학교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교실,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책은 많은 교사와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자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요청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교육 혁신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미자는 미래고등학교에서 열린 교직원 연수에 특별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강당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30년 교직 생활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든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성적이 아닌 학생의 삶과 성장입니다. 침묵하는 교실보다 목소리를 내는 교실이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교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미자는 학교 정원에 심어진 작은 단풍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용기의 나무, 진실을 말할 용기, 변화를 이끌 용기, 함께 성장할 용기. 미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이 학교의 학생들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누리면서요. 교사로서의 내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미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교직 생활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교육의 본질을 전하는 여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마지막 시선을 보내며 미자는 학교를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